본 방송국은 빅벙커 방송에서 제38대 부산시장 공약사업과 부산시정 현안사업 등에 대해 부산시의 15분 도시 공약은 단순 토목 건설 사업이고 위 공약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한 대부분의 사업이 홍보 사업이었으며 부산시는 성범죄 피해자 구호나 예방책, 중소상공인 지원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고 있고 부산의 준공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전부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아파트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 시장의 공약사업 중 27개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방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측은 제38대 부산시정 출범 후 15분 도시 공약과 관련하여 홍보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사업을 공개 실시하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 교량 건설 사업 또한 생활권과 생활권을 연결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5분 도시 공약 사업의 일부라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부산시 측은 지난 1년간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외부 전문가 채용, 행정 지원 인력 파견, 의료비 및 심리 상담비 지원, 실국장 이상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여러 조치 등을 실시하여 왔다고 밝혀왔고 소상공인 지원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3천억 원 규모의 지원 추진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재정 지원을 하였다고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측은 제38대 부산시정 출범 후 현재까지 준공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사례가 없고 제38대 부산시장 공약사업 중 2021년 말 기준 예산 미확보 사업은 27개가 아닌 25개라고 알려왔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다가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빅벙커가 준비한 지방선거 기획 5부작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어떤 주제일지는 지난 방송 끝에 살짝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함께해 주실 예산감시위원들부터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MBC 윤영균 기자님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100회 특집 때 왔었거든요. 네. 그때 왔을 때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다시는 안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시 이 자리에 앉아있네요. 열심히 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어차피 뭐 자주 안 나오셔도 되기 때문에 그냥 세게 얘기하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이분도 만나 뵙습니다.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황성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효과적으로 세금이 잘 쓰였는지 한번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부산참여연대 양민숙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예산 추적의 매운맛을 한번 제대로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해보면서 네 분의 예산 감시위원들과 오늘 꼼꼼하게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을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예산은 62조 3,334억 원입니다. 예. 자, 예산에 대한 힌트를 그래도 들어봐야죠. 누가 거짓말 잘하나. 누굴 위한 약속인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때만 되면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뭔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은 그림 속의 사골곰탕이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보시죠. 지역 최대 관심 사안은 시장 선거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저의 소명과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또 부산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다중공항 문제를 통합신공항 산학협력도시로 좋은 기업들 유치하고 적어도 10년 내에 이 어간국부 자영업자와 중소강 상황들을 주변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대구에서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전환 도시의 한 방법으로서 이 15분 도시를 가덕도에서 기장까지 15분에 갈 수 있다. 의심이 드는 건 결국엔 이거는 그러면 단계만을 하겠다는 건가? 권영진 후보는 산업구조 혁신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돈 낭비한 거네요. 네, 거기 뭐 조그잘 만들면 되겠죠. 현실적으로 우리인데 혜택은 별로 없다. 네, 오늘의 예산은 부산시, 대구시 이 두 시 시장의 공약 이행 예산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24조 1,375억 원, 또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이 이행되는 데 필요한 예산이 38조 1,959억 원입니다. 이 공약했던 사업들을 모두 완료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기인데 숫자가 크니까 일단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오 박사님. 이거 어떻게 쉽게 체감할 수 있게끔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네, 두 시장의 공약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부산 대구 시민이 1인당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좀 계산해 봤습니다. 그죠. 할 때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낸 돈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네. 박형준 시장 공약 사업을 위해서는 부산 시민들이 1인당 72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 인당. 네, 인당. 그리고 권영진 시장 공약 사업을 위해서는 대구 시민 1인당 1,600만 원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액수가 좀 와닿나요? 와 닿네요. 네. 자, 여기 그래서 실제로 대구 시민 2분, 부산 시민 1분 이렇게 계시는데 두 시장 공약 예산이 7대 특광역시 중에 2위, 3위에 들었어요. 윤 기자님.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인당 사업비 뭐 1,600만 원이면 전국 1등이거든요. 그 수치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호방하지 않는가 감탄했습니다. 어떤 기세 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다. 가고 또 우리 황성수 교수님도 저 어떤 지역민으로서 이 수많은 세금이 네. 어디에 쓰여 있을지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좀 불안감이 엄습을 막 합니다. 대구의 어떤 삶의 체감은 좋아졌을까? 예. 우리 또 부산 시민 양민숙 총장님. 부산은 일단 1년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마찬가지로. 근데 대구 시장 보면 38조고 저희는 24조인가 그런데 4년에 38조인데 1년에 24조면 작년에 제가 이맘때쯤 이 자리에 앉아서 절대 1년의 사업이 아닌데 왜 1년 시장이 1년 이상의 공약을 내냐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또 지금 막 이렇게 드네요. 이 공약이라는 게 우리 시를 이 기간 동안 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 이렇게 한번 꾸려 나가 보겠습니다라고 어떤 약속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황성수 교수님, 이 두 시장이 그렇다면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보면은 또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네, 공약 이행률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업 완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공약을 보시면 됩니다. 네. 권영진 시장의 경우에 공약 이행률이 91%, 박영준 시장의 경우에는 공약 이행률이 21.9%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권영진 시장의 이행률은 굉장히 높네요. 그죠? 예. 또 박형준 시장은 임기 자체가 짧아서 그 짧은 임기 내에 또 많은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행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고요. 네, 공약 이행률이 높다는 거는 긍정적인 얘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행률이라는 것은 학생이 과제를 제출했다는 거지 거기에 관한 과제가 A냐 B냐 성적이 매겨지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한 내에 완료를 했다는 것이 이게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효과가 있다 이런 거는 나타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행률도 좋지만 조금 더 깊게 봐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이행률 자체를 시가 또 자체적으로 어떻게 또 산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 자체도 또 완벽하게는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자, 지금부터 그럼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박형준, 권영진 두 시장의 공약이 어떻게 이행됐는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네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없는데 별 관심이 없어갖고.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잘 없습니다. 자기 뭐 공약도 다 해줄 거예요. 돈이 어디 있는 거야. 도시 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 사업이 많고 어반 루프를 비롯해서 또 하나 문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상당히 부동산 투기를 조정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적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개발 계획에 좀 포커스가 가 있다. 무엇보다 부산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일자리 문제, 또 고령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찾아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와 건강과 이런 어떤 공동체들을 이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보건, 복지, 건강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게 인색하다. 지금 이제 불평등 문제가 전면적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분배나 기후 정의 문제, 그리고 지역 소멸 문제, 또 인구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저출생 문제 이런 것들이 지역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놓여져 있는 난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토건이나 공항 건설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좀 너무 점수를 좋게 주는 거 아닌가? 공약이라는 게 한계만 두고도 이게 완전히 초기 단계가 있고 중기 단계가 있고 정말 끝나는 완공 단계가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단계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일 만큼 피부에 닿을 만큼 곧 있으면 이 공약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느껴질 만한 공약들은 굉장히 적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는 거창하게 이런 걸 했다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또는 지역의 소득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걸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경제 지표에서도 대구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공약이 이만큼 했으니까 저 일 많이 했어요라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는 녹지가 제 임기 동안 5%가 많아졌고 우리 안경산업은 수출액이 3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실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빠져 있다라는 거. 저도 사실 4년 전 이제 인천시장이 어떤 공약을 내걸었었는지 저도 잘 사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또 공약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민들이 기억하기 힘들고 그러니 결국 평가 자체가 힘든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박형준 시장의 경우는 다른 시장하고 달리 1년 시장이고 그다음에 앞 시장이 이제 성범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가 코로나19가 좀 창궐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앞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거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공약을 냈어야 되는데 근데 전체 공약에서 보면 38%가 건설 관련 공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지역들이 청년 문제, 그다음 일자리 문제가 최고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공약들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부동산 청년 분야는 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모든 지역의 현안이기도 한데 자 윤영경 기자님, 대구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공약들이 좀 있었나요? 부산보다 대구가 좀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설, 교통, 산업 이 세 가지 분야가 전체 공약 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청년 문제라든지 무슨 복지 문제는 공약을 하지 않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10대 공약에 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고요. 전체 예산에서는 그 두 가지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봤더니 4%에 불과했습니다. 이 행정이라는 거는 뭐 말이 아니라 돈이 얼마나 투입되느냐가 그것을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 교통, 산업에 비해서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청년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는 22분의 1밖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냉정하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이 말해주는 거니까요. 네. 예. 박형준 시장, 권영진 시장 두 분 다 건설 공약에 이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자, 황성수 교수님, 원래 지자체 사업에 이렇게 건설 쪽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까? 슬프게도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다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장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재선에 있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건설이나 토목으로 보여줌으로써 재선에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요. 그리고 또 건설, 교통 쪽에 그 국비가 크다 보니까 그거를 유치해 와야 좀 능력 있는 시장이다 이런 평가를 또 받는 예전의 관행이 있다 보니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조금 밀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선거운동할 때는 또 얘기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복지나 뭐 주거처럼 시민들에게 와닿는 얘기, 그리고 청년 유출을 방지하는 문제, 또 출산 문제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막상 보면 건설 사업 쪽에 치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을 좀 보면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는 27개, 권영진 시장은 4개. 부산시가 조금 더 심각하네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는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임기가 1년밖에 안 돼서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보궐선거했잖아요. 그죠? 임기 1년인데 예산 확보율이 한 26%대에 이르거든요. 부산은요? 근데 부산은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율이 전국에서 부산시가 가장 낮습니다. 부산시의 그 예산 확보의 꼴찌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대 공약 중에서 10대 공약이라면 우선순위가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4개 공약이 예산 확보가 제로입니다. 적정주택, 청년주택, 펫 테마파크,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보궐선거 당시에 이거 하기 힘들다. 이게 어떻게 1년 안에 이런 걸 하냐고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근사하고 멋진 공약만 제시하겠다. 자, 아무튼 저희가 예산 비중 그리고 예산 확보 내역을 통해서 두 시장의 전반적인 행보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위기를 좀 바꿔서 박형준, 권영진 시장이 잘 이행했다고 생각되는 공약을 그래도 하나씩 말씀해 주신다면. 그 지난주에 네.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한 10개 정도 모여서 박형준 시장 시정 1년 평가 토론회를 했었어요. 네. 침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공공병원으로서 부지를 확보하겠다. 행계 이제 제일 자랑 공약이다. 이제 이런 의견들은 좀 동의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또 공공병원 추진할지는 사실 또 지켜봐야 되지만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그거 하나라고. 자, 윤영경 기자님. 그 부산의 그 형제복지원 사태가 있었다면 네. 대구에는 그 희망원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그 중증 장애인들이 모인 그 대형 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을 이제 지역 사회에서 살도록 하는 이른바 탈시설 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권현진 시장도 이제 탈시설을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초반 중반까지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는 어떤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좀 잘한 공약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예. 자, 두 시장의 임기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이제 권영진 시장이 91%, 박형준 시장이 22%로 자체 평가를 하는 숫자가 나와 있고요.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켰을지를 저희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박형준, 권영진 시장의 많은 공약 중에서도 더 심혈을 기울이고 힘을 준 공약이 있다고 그래요. 자세한 내용을 빅벙커가 파헤쳐봤습니다. 저를 시장을 시키신다면 심심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부산에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바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5분 도시 부산 프로젝트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15분 안에 교육, 의료, 공원, 문화시설 등 일상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We need to rethink cities around the four guiding principles that are the key building blocks of the 15-minute city. Ecology, proximity, solidarity, participation. 그런 보편적인 파리의 특성과 우리 부산만의 특성을 결합해서 부산만의 15분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15분 도시라는 그 도시 이미지에 대한 광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손에 잡히는 게 아직 사실은 없기 때문에. 먼 데서도 15분에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보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어반 루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상에서 해운대까지 대신도를 통해서 대저대교를 비롯해서 엉궁대교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지체되는 게 문제인데 이것을 빨리 좀 진행을 하려고. 어, 15분 도시나
탄소 중립 도시, 이제 기후위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개발 사업에 악용이 되어서 대심도를 뚫는다든지 산지 터널을 건설한다든지 대교를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토건 사업에 할애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토건보다는 조금 더 삶의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린 녹색,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재구성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특정 개념을 가지고 계속 이게 맞냐 안 맞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들, 15분 도시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 글로벌 이슈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브랜드 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이 주민들 다시 사이에 교류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녹지 공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카프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을 만든다면 그것은 신속히 그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테마 파크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것을 스포츠 복합 타운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건 한번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적절한 노선이 되는지 또 방법이 있는지를 좀. 매칭이 잘 안 되는 형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부분에도 공감하기 어려운 거죠. 나도 15분 도시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시민들은 또 주민들은 이건 우리 지역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주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탄소 중립 전환 도시의 한 방법으로서 터널을 뚫거나 대심도로 가거나. 저는 이 15분 도시가 단순히 어떤 정책 수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도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준 시장의 1호 공약은 바로 그 15분 도시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공약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이 공약에 대한 홍보 사업이거든요. 네, 이 15분 도시랑 어버룸프랑 이 매치가 안 되면서 더더욱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홍보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비전 투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썼는데 1억 900만 원이나 들었네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600만 원, 700만 원, 부산 진구에서는 900만 원 이상을 썼거든요. 근데 약간 의아한 게 15분 도시는 지금 이제 기본적인 연구 용역만 맡긴 상황인 거죠. 근데 중간 보고 사업에 대한 연구 내용이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홍보하는데 1억 원을 썼다. 부산이 돈이 많은 도시인가 봐요. 어떻습니까? 재무 비율 1입니다. 예. 이 15분 도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딱 브랜드만 차용한 거죠. 내용은 무시하시고 그다음에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곳곳을 돌아다니는. 근데 15분 도시 용역이 작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올해 4월에 나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 15분 도시의 방향과 비전과 아니면 취지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홍보를 하신다는 건지. 우리 양철님 말씀하셨지만 보고서가 완결이 된 4월에 설명회처럼 자세하게 얘기해도 될 텐데 재선을 위한 홍보 행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홍보 자체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연구 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시 공무원들도 의원들이 물어보면 개념이 전혀 없어요. 답을 못 해요. 16개 구군이 다 모양이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15분 도시의 모습도 약간씩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15분 도시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신문에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 구에는 이런 게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얼마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게 기사화되는 거예요. 15분 도시는 생태 도시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념이거든요. 그 이제 취지를 보면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또 취지랑 전혀 반대되는. 제가 영상도 보고 다른 영상도 찾아봤는데 네. 내용을 보면 그쪽 지역의 지역 현안을 구분 없이 많이 제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물론 이 소통과 현안 제기가 좋긴 한데 이게 과연 비전2라는 이름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너무 막 이것저것 섞인 막 짬뽕 같아가지고.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지금까지 보시면서 저도 약간 헷갈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15분 도시의 개념이 그럼 뭔지를 우선 윤영균 기자님 확실하게 좀 짚어놓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넘어가 볼까요? 네, 15분 도시라는 게 내가 살고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부터 네. 반경 15분 거리 안에 네. 뭐 장도 볼 수 있고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고 공원에서 산책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15분 반경 안에 모아놓는다는 개념인데요.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멀리 가지 않고서도 네. 내 주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거죠. 원래 15분 도시는 다른 말로 슬세권이라기도 해요. 슬세권이 뭐냐면 슬리퍼 신고 이렇게 돌아다닐 네, 수도 있고 뭐 의료, 교통 다 이렇게 15분 내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좀 두 가지 상반된 성질을 가진 원거리 이동 확산과 그 슬세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소소한 동네의 어떤 삶의 만족도 이 두 가지가 다 좋은 얘기인데 좋은 거를 다 담으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안 된 이런 게 아닌가. 어쨌거나 내가 뭐 해운대에 살건 뭐 강서구에 살건 예, 간에 다 맞습니다. 똑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겠다라 이런 얘기인데 개념이나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사업만 잘 진행되면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오 박사님. 그러면 이 15분 도시가 잘 조성이 되려면 또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이제는 우리가 제시를 하나씩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동차랑 그런 어떤 매연을 없앤다는 거는 생태 친화적인 도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원래 15분 도시 파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친환경 도시 개념입니다. 공원을 형성한다든지 또 초등학교를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이제 자연 친화적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부산 이제 15분 도시는 그 자연 친화적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보 공개 제가 청구를 해가지고요. 이 15분 도시 세부 사업 내역이라는 걸 저희가 받았어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사업들도 정말 진행이 되고 있긴 있는데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사업들이 있더란 말이죠. 보시면은 이제 어반루프 건설 지금 계속 얘기하신 게 들어가 있고 대심도 도로 1개 추가 건설, 낙동강 횡단 교량 4개 건설, 도심 산지에 터널 6개 이제 새로 건설 이렇게 상위 5개 사업이 모두 이제 건설 사업이에요. 물론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어떻게 보세요, 장수석 사무장님? 네, 낙동강 횡단대교가 거기 15분 도시에는 전혀 안 맞죠. 일단 집에서 나서 낙동강에 있는 그까지 가고 그 강서구나 혹시 15분씩 끊어가는 건 아닐까요? 네. 정반대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듯이 브랜드만 가져왔다. 내용은 무시하고. 어쨌거나 이것을 같은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금 너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15분 도시의 개념이라는 거 아까 우리 윤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약 사업이잖아요. 공약 사업으로 지정되면 공무원들도 추진을 잘하고 COA를 설득할 때도 공약 사업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 발목 잡냐 이런 취지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분 도시라는 공약 안에 이런 토목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게 15분 도시 토목 사업을 다 넣어놓은 거죠. 기존에 있는 것까지 다 넣고 네. 그 15분 도시 이 브랜드가 포장지가 된 셈이에요. 그런 네, 느낌이 맞습니다. 드네요. 예. 사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모로 보게 되면은 계획이 잡히기도 전에 이게 너무 서두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려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살펴볼 부분이 더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 함께 보시죠. (15분) 도시 조성은 시간을 두고 명확한 비전과 발전 전략 아래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부산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생활권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정책 공모가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오는 4월까지 사업을 접수하고 하반기부터 9군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과 수익 적들이 7,526억. 생활권 계획이 온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생활권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 수순이죠. 기간이 3년 정도 지금 현재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구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밟아야 할 수순들을 다 밟아서 기본적으로 해도 이 사업들이 어떻게 잘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
이 부분을 기본을 하나 베이스를 지금 안 한 상황에서 무조건 15분 도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시면 더 곤란하지 않나요? 의원님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맞는데 네. 다만 이런 시범 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용역비를 급하게 추경에 요구해서 좋다, 좀 용역해보자 했고 올해 5월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못 기다려가지고 갑자기 구군에 있는 정책 공모 사업을 하겠대요. 생활권 계획은 없고 이 15분 도시 기본 구상 수립 용역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각 구군에서 구청장이나 분수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업을 정책 공모 사업 형태로 이름을 지어서, 물론 시민들이 원한다라고 주민들이 원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박형준 시장의 공약, 이행률 이런 거와 다 연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들이 바로 지금 이제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하고 싶어하는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 공모 사업. 한 65억 정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아서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2년 동안 거치를 하고요. 10년 동안 평등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그럼 이자 같은 거는 지불 안 하고요? 이자도 나가죠. 1.5% 정도로 지금 돼 있어요. 생활권 정책 공모 16억 2,500만 원 등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중첩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또 정치가 바뀌어 버리면 추동력이 없어져 버리고 또 나쁜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뭐 행정에서나 아니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시라고 하는 거나 마을이라는 거 하는 것이 최소한 20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되니까 금방 만들어지고 뭐 1년 만에 만들어지고 2년 만에 되고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한 디테일한 이제 플랜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 시기죠. 재정 여건이 이렇게 안 좋은데 당장 계획도 안 잡힌 사업 예산을 빚가 잊어서 확보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개념도 모호한 15분 도시에 66억을 쓰는 게 온당한지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는. 산업구조 혁신에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 대구는 희망이 없다. 우리끼리 얘기하죠. 또 헌일했다고. 왜 시킨 줄 안 하냐고. 한편만 시키는 게 아니고 공간을 죽이는 거죠. 정책 설계, 정책 집행이 실패라고 그럽니다. 나는 센터를 지었으니까 공약은 지킨 게 아니니라고 했을 때 그 공약이 과연 지킨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